나는 그날 칼을 쥐고 그의 문 앞에 서 있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칼날은 내 결혼 반지의 끝을 베어낸 바로 그 칼이었다. 이게 내 새 여자친구야? 그럼 이 칼로 내 인생도 베어버릴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3주 만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터였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 스쳤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5년의 배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웃분.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밀,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절대 숨기고 싶어하는 그 상처를.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정의였다. 그가 나를 버린 대가로 그녀를 통해 그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리라. 서울의 여름은 항상 습하고 끈적거렸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라면 에어컨 소리가 밤새 울려 퍼지며 사람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나는 그 아파트 15층 1501호에 살았다. 아니, 살았었다. 이제는 1503호로 이사 온 지 겨우 3주째. 하지만 그 3주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이름은 김지은. 32살, 전직 마케팅 매니저. 이제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커피 속에는 독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독을 타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증오가 그 맛을 더럽혔다. 그날 아침, 나는 창가에 서서 건너편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1502호, 내 전 남편, 박민준의 집. 우리는 3년 전 이혼했다. 이유. 그의 불륜. 그 불륜 상대가 바로 지금 그의 새 여자친구, 이제는 동거인이 된 그 여자였다. 이름은 이수연. 28살, 밝고 활기찬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항상 화려한 필터로 물든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행, 카페, 그리고 민준의 팔에 안긴 셀카들. 그 사진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이혼 후 나는 이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았다. 민준이 나가길 바랐지만 그는 집값이 아깝다는 핑계로 나를 쫓아냈다. 법정에서 판사가 그의 손을 들어준 덕분이었다. 공평하게 나눈다는 그 말 뒤에는 그의 돈, 그의 변호사, 그의 새 여자가 있었다. 나는 패배자였다. 하지만 패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수연이 이사 온 건 3주 전. 민준의 트럭이 아파트 로비에 서 있는 걸 보고 알았다. 상자들 속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빠, 이거 여기 놓자. 그 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은 하나였다. 그녀를 파괴하라. 그녀를 통해 민준을 무너뜨리라. 다음 날 나는 행동에 나섰다. 먼저 그녀에 대해 알아봤다.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모든 걸 드러냈다. 그녀는 인플루언서로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올렸다. 팔로워 5만 명.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 포스트를 뒤졌다. 2년 전 그녀의 계정이 잠시 멈췄던 적이 있었다. 그 이유. 그녀의 트윗 하나. 오빠가 날 버렸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삭제된 트윗이었지만 인터넷은 영원하다. 스크린샷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유명한 연예인 매니저와의 이별. 그는 그녀를 배신했고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 기록까지 온라인에 떠돌았다. 그 비밀이었다. 그녀의 약점.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과거의 상처. 나는 그걸 이용할 터였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고 교묘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녀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 1501호예요. 김지은이라고 해요. 나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었다. 네, 이수연이에요. 반가워요.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다. 민준의 손을 만지던 그 손. 이 동네는 조용해서 좋아요. 그런데 민준 씨랑 사귀신다고 들었어요. 우연히 로비에서 봤거든요.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 네, 어떻게 아세요? 아, 민준 씨가 제 대학 선배라서요. 옛날에 친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 그렇군요. 세상 참 좁네요.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보냈다. 작은 케이크 상자. 안에 든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지은 드림 하지만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 트윗 스크린샷이 한 장 끼워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민준에게 보여줄 테지. 민준은 웃어넘길 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길 터였다. 그 균열을 키우는 건 내 몫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녀의 인스타에 댓글을 달았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시겠어요? 조심하세요. 또 배신당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삭제할 테지만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박힐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후 그녀의 포스트가 변했다. 덜 밝아졌다. 필터가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민준과의 사진이 줄었다. 나는 웃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이 나왔다. 민준과 결혼한 날, 그의 약속. 영원히 사랑할게 그 말이 이제는 독이 되었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이건 나를 위한 싸움. 그녀를 괴롭히는 건 나를 구원하는 길이었다.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파트 헬스장에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옆 기구에 앉아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새집 적응이 어렵나 봐요. 그녀는 헐떡이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많아서요. 민준 씨가 바쁘시죠? 옛날에 알던 민준은 항상 일에 치여서 여자친구를 소홀히 했어요. 또 거짓말.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가요?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이메일 해킹을 시도했다. 그녀의 비밀번호는 간단했다. 민절러브 88분. 민준의 생일과 그녀의 생일, 어리석었다. 그녀의 이메일 속에는 민준과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달콤한 말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건 그의 불만. 수연아,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해. 지은이는 항상 이해해줬어. 비교. 그는 나와 그녀를 비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캡처했다. 익명으로 그녀에게 보냈다. 이게 내 남자의 진심이야. 나처럼 버려질 차례야. 첨부된 건 민준의 메시지. 그녀가 읽을 때 그녀의 세상이 흔들릴 터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 씨, 혹시 민준 씨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그녀가 나를 의지하려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건 기회였다. 네,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카페에서 어때요?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 언니, 민준 오빠가.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민준이는 원래 그래요? 나도 당했어요. 5년 전 나랑 결혼 직전에 당신을 만났대요. 또 거짓.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먼저
당신 과거를 털어내야 해요. 그 상처가 민준이를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나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 스스로 무너지게 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수연이가 민준과 살기 시작했어요. 당신처럼 배신당할 거예요. 증거를 주세요. 그는 응했다. 사진들, 녹음 파일, 그녀의 자살 시도 직전의 대화. 너 때문에 죽고 싶어. 이 모든 게 그녀에게 흘러갈 터였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갈등이 싹텄다. 그녀는 정말 나쁜 여자일까? 아니, 그녀는 그냥 민준의 희생양일 뿐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배신의 대가는 치러야 했다. 카페에서의 만남 후 수연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밝지 않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포스트는 멈췄다. 팔로워들이 언니 왜 안 올려? 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복수가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빈 껍데기처럼 남을까? 다음 날 나는 아파트 로비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오르려 했다. 민준아,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멈칫했다. 지은아. 오랜만이네. 그의 미소는 어색했다. 수연이 어때? 잘 지내? 나는 일부러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응,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 내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왜 나한테 그래? 난 그냥 이웃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너 아직도 그 일 붙잡고 있냐? 잊어버려, 지은아. 우리 다 끝났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끝났다고. 5년의 결혼이, 그의 배신이? 그래, 끝났어. 하지만 내 새 여자친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사라질 때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내가 이미 그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걸? 수연에게 보낸 다음 선물은 책이었다. 제목은 배신의 심리학. 표지의 헌정사, 당신의 상처를 이해해요. 지은 안에 끼워진 건 그녀의 전 남자친구의 메시지 캡처. 수연아, 너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야. 나도 지쳤어. 그녀가 책을 펼쳤을 때 그녀의 손이 떨릴 터였다. 그날 오후 그녀가 내 문을 두드렸다. 지은 언니.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수연아, 앉아. 이야기할게. 내 소파에 앉은 그녀는 작아 보였다. 언니, 민준 오빠가 제 과거를 물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 누가 보낸 거죠?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민준이가 내 이메일을 봤대. 내가 비밀번호를 공유했잖아.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내 전 남자친구가 보낸 거야?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 거짓.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오빠가 봤다고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남자들은 그래? 나도 당했어. 민준이는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결혼 전에 너를 만났으면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언니도. 응이 그래서 이혼한 거야? 너도 조심해. 그는 변하지 않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하지만 내 손은 차가웠다. 이 순간 그녀는 나의 도구였다. 그녀를 통해 민준을 찌르는 칼. 그날 밤
나는 민준의 회사에 익명 팩스를 보냈다. 내용은 수연의 과거 자살 시도 기사 스크린샷. 당신의 여자친구,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조심하세요.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릴 터였다. 민준의 평판이 조금씩 금이 갈 터였다. 하지만 복수는 양날의 검이다. 다음 날 민준이 내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이게 내 짓이냐?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팩스지를 흔들며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뭐? 나 왜 그래? 민준아, 너 아직도 나를 의심해? 너 아니면 누가? 수연이가 울고 있어? 내가 뭔가 했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다. 민준아, 나 아직도 아파. 내가 날 버린 게 그런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그냥. 요즘 스트레스 받아. 그는 포옹하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가지마. 수연이가 기다릴 텐데. 그의 등 뒤로 문을 닫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위험했다.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수연과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그녀는 매일 내 집으로 왔다. 언니, 민준 오빠가 이상해요. 제 과거를 캐묻고 싸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그는 항상 그래. 나한테도 그랬어. 나는 그녀에게 조언을 했다. 내 과거를 숨기지 마. 솔직히 말해. 하지만 증거를 남겨. 녹음해. 그녀는 따랐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나에게 보냈다. 민준의 목소리. 수연아, 너 미쳤어. 자살 시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다. 다음 단계로. 익명으로 그의 상사에게 보냈다. 직원의 여자친구, 정신질환자. 회사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민준의 승진이 물 건너간 터였다.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수연의 상태는 나빠졌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이 깊어졌다. 언니, 나 오빠랑 헤어질까 봐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안아주었다. 아니, 버텨. 나처럼 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헤어지게 해. 그럼 민준은 무너질 거야.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김지은 씨. 수연이 과거 알려준 거 고마워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민준이 당신한테 한 짓 다 알려줄게요. 그는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다. 민준의 불륜 증거, 사진들. 내 복수가 더 깊어질 터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정말 정의야? 속삭였다. 증오는 나를 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세 번째 주가 시작되었다. 서울에 비가 쏟아지는 아침, 나는 창밖을 보며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수연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였다. 그녀의 인플루언서 경력을 무너뜨리는 거, 그녀의 브랜드, 그녀의 이미지를. 먼저 나는 그녀의 협찬사에 연락했다. 익명으로. 이수연 씨, 과거 정신질환 있음. 자살 시도 기록. 브랜드 이미지의 위험, 첨부된 건 병원 기록 스캔.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준 거였다. 협찬사들은 빠르게 반응했다. 이메일이 그녀에게 날아갔다. 계약 해지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수연이 내 문을 두드린 건 그날 오후였다. 언니. 내 계약이 왜 취소됐어요? 이게 무슨 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놀란 척했다. 뭐?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모르겠어요. 갑자기. 과거가. 누가 유출한 거예요? 그녀가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다. 나는 물 한 잔을 주며 말했다. 아마 민준 때문일 거야. 그가 내 비밀을 퍼뜨린 거 아니야. 거짓.
하지만 그녀의 눈에 분노가 피어올랐다. 오빠가. 왜 나한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남자들은 그래? 나도 당했어. 민준이는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결혼 전에 너를 만난 증거, 내가 아직 가지고 있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가짜 사진. 민준과 수연의 오랜 불륜 증거처럼 보이게 조작한 거 봐, 이 날짜. 우리 결혼 6개월 전이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 이거 진짜예요. 응이 그래서 이혼한 거야? 너도 당할 차례야. 그녀는 울면서 나갔다. 그날 밤, 민준과의 대화 녹음이 내 폰으로 왔다. 민준아. 내가 내 계약 취소시켰어? 왜? 뭐? 나 아니야. 수연아, 진정해. 싸움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나는 들으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공허가 왔다. 다음 날 민준의 회사에서 소란이 일었다. 그의 상사가 그에게 말했다. 박민준 씨, 사생활 문제로 승진 보류해요. 여자친구 문제, 조심하세요. 민준은 집에 돌아와 수연을 탓했다. 내가 왜 그랬어? 내 과거 때문에 내 일이 망쳤어. 그녀의 비명이 들려왔다. 벽 너머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이건 정의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수연은 무고한가? 아니, 그녀는 민준의 불륜 상대였다. 그녀도 죄인이었다. 세 번째 움직임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가짜 번호로. 어머니, 수연이가 민준과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바람둥이에요. 수연이 과거처럼 자살 시도하게 할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세요? 수연이가. 왜? 믿지 않으시면 이 사진 보세요. 첨부된 건 수연의 자살 시도 사진. 어머니는 바로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의 폰이 울렸다. 엄마. 왜? 아니, 그건 오해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누가 헛소리 한 거예요? 언니, 도와줘요. 그녀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민준 탓이야. 그가 내 가족한테 퍼뜨린 거.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날 밤 그들의 싸움은 절정에 달했다. 나갈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수연의 문 열리는 소리. 짐 싸는 소리.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다. 민준이 붙잡았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화해의 목소리. 나는 이를 갈았다. 아직 멀었어. 갑자기 내 과거가 떠올랐다. 이혼 후 내가 자살을 생각했던 밤, 민준의 전화. 지은아,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거짓말. 나는 그걸 믿고 버텼다. 이제 수연이 그 고통을 맛보게 할 터였다. 네 번째 날,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해킹했다. 그녀의 계정으로 포스트를 올렸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이제 모든 걸 포기할게요. 미안해요. 팔로워들 스크린샷이 퍼졌다. 그녀의 경력이 끝장났다. 수연이 내 집으로 달려왔다. 언니. 내 계정 해킹됐어요. 누가? 왜?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위로했다. 민준이 친구일 거야. 그가 내 비밀을 팔았어. 그녀는 무너졌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그녀에게 약을 권했다. 이거 먹어. 수면제야. 푹 자. 실제로는 강한 불안제. 그녀가 먹고 잠든 사이 나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연이가 자살하려 해와 가짜. 민준이 달려왔다. 수연아. 왜? 그녀를 흔드는 소리. 그녀가 깨어났다. 오빠.
나 미안하지만 그 눈빛은 변했다. 증오로. 복수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이건 너무 멀리 갔다. 수연의 눈물, 민준의 절망. 나도 괴물이 되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내 마음처럼. 수연의 계정 해킹 사건 후 아파트는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녀의 문을 엿봤다. 민준이 출근한 후 그녀가 혼자 있는 시간. 그녀의 그림자가 창문에 드리워질 때마다 내 증오가 불타올랐다. 하지만 이제 증오는 지쳐 보였다. 밤마다 나는 깨어났다. 이게 끝이야. 꿈에서 민준의 얼굴이 보였다. 웃는 얼굴, 배신하는 얼굴. 수연의 울음소리가 섞였다. 나는 약을 먹었다. 진짜 수면제.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움직임은 그녀의 직장이었다. 아니, 프리랜서지만 그녀의 협업 파트너들. 나는 그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수연 씨, 불안정. 과거 자살 시도. 프로젝트 취소 추천, 하나둘. 그녀의 일감이 사라졌다. 그녀의 은행 계좌가 텅 비게 될 터였다. 수연이 다시 내 집으로 왔다. 언니, 이제 돈이 없어요. 협찬 다 끊겼고. 민준 오빠가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나는 동정했다. 진심으로. 수연아, 같이 살아. 내 집에 제안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 오빠랑 해결할게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 밤, 벽 너머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수연아, 너 때문에 내 승진이 날아갔어. 회사에서 소문나서. 오빠 탓이야. 내가 내 비밀 퍼뜨린 거잖아. 물건 던지는 소리. 문 쾅 닫히는 소리.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수연을 만났다. 언니, 그녀가 안겼다.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데리고 내 집으로 들어갔다. 오늘 여기 있어? 내일 생각하자. 그녀가 소파에 누웠다. 나는 커피를 타주었다. 안에 섞은 건 가벼운 진정제. 그녀가 잠든 후 나는 그녀의 폰을 훔쳐봤다. 민준과의 메시지. 너 없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 그의 말오 하지만 나는 삭제했다. 증거를 지웠다. 아침이 밝았다. 수연이 깨어났다. 언니, 고마워. 이제 갈게.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날 오후, 민준이 내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수연이 어디 있어? 내 집에 있지. 그의 눈은 붉었다. 모르겠어. 왜 나한테 물어? 너, 이 모든 게 내 짓이야. 수연이가 말했어. 내가 조언했다고. 나는 웃었다. 조언. 내가. 그녀가 미친 소리 하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아, 제발. 우리 다 불행해. 그만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간 동정심이 들었다. 민준아, 내가 시작했어. 날 버린 게 눈물이 흘렀다. 진짜 눈물. 그가 갔다. 하지만 그 만남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김지은, 너 미쳤어. 복수는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가족 몰래카메라. 나는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키는 복제했다. 거실에 작은 카메라 설치.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화할 터였다. 싸움, 화해, 섹스까지. 그 영상을 유포할 계획이었다. 카메라가 작동했다. 첫 영상, 수연의 울음. 오빠, 나 과거 때문에. 미안해. 민준의 한숨. 나도 미안. 하지만 이 관계 지속될 수 있을까?
그 말에 내 심장이 아팠다. 그들은 사랑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영상을 편집했다. 민준의 폭언 부분만 추출. 너 미쳤어. 자살려 익명으로 그의 회사 그룹 채팅에 올렸다. 소란이 일었다. 박민준, 가정폭력, 동료들의 메시지. 민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 영상 내 짓이야? 어떻게 한 거야? 몰라. 내가 한 짓 아냐? 제발, 그만. 수연이가. 병원 갔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수연이 자해했다. 팔에 상처. 나는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말해? 너 때문이야. 내가 수연이를 망쳤어. 그는 울었다. 전 남편의 눈물. 처음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수연의 병실. 그녀의 팔에 붕대. 언니 이 그녀가 속삭였다.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손을 잡았다. 미안해, 수연아,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언니가. 다 알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가 의심했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하지만 아직 민준을 무너뜨려야 했다. 약 1010자. FILO. 병원에서의 그 만남은 나를 변화시켰다. 아니, 변화의 시작이었다. 수연의 눈빛, 그 안에 담긴 배신감. 나는 그녀를 괴롭힌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나를 배신자라고 보는 게 아이러니했다. 복수는 순환되는 독이었다. 나를 물고, 그녀를 물고, 민준을 물었다. 퇴원 후,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 집에 머물렀다. 언니, 오빠랑 못 살아. 도와줘, 그녀의 부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살자.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민준을 파괴하는 최후의 일격.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이혼 시 민준이 숨긴 재산 증거를 모았다. 그의 해외 계좌, 불륜으로 번 돈 그걸 법정에 제출할 터였다. 하지만 먼저 수연을 이용했다. 수연아, 민준의 비밀 계좌 알아? 나한테 말해. 이혼 재심에 필요해. 그녀는 망설였다. 언니, 그건 오빠한테 배신이야. 배신. 그가 너한테 한 게 배신이 아니야. 나는 설득했다. 그녀가 말했다. 알았어. 비밀번호 알려줄게. 그 정보로 나는 계좌를 해킹했다. 돈을 빼돌렸다. 소액, 추적되지 않게. 그 돈으로 민준의 회사에 제보. 박민준, 횡령 의심.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민준의 사무실 압수수색. 뉴스에 떴다. 강남 기업인 재정비리 의혹, 그의 이름이 실렸다. 민준의 전화가 폭주했다. 동료들, 가족들. 그는 무너졌다. 수연이 그걸 보고 울었다. 언니, 오빠가. 왜 이렇게 됐어? 내 탓 아니야? 그의 업보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나, 오빠 비밀번호 말한 게? 그날 밤, 민준이 내 집으로 왔다. 문을 부수듯 열었다. 지은아. 수연이. 너희들 미쳤어.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술 냄새가 났다. 내가 다 한 거지? 내 돈, 내 일, 다. 그는 수연을 때리려 했다. 나는 막아섰다. 민준아, 그만해. 싸움. 그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피맛, 수연의 비명. 오빠, 제발. 이웃들이 달려왔다. 경찰이 불려졌다. 민준은 끌려갔다. 가정폭력 혐의. 경찰서에서 나는 진술했다. 그가 우리를 때리려 했어요. 수연도 따랐다.
내일 그녀의 목소리 약했다. 민준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너 후회할 거야. 그날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쓰디썼다. 수연이 내게 말했다. 언니, 이제 나 갈게. 고마웠어. 그녀의 짐을 쌌다. 호텔로. 영원히 사라질 터였다. 민주는 구속되었다. 재판 대기. 그의 회사 해고. 가족들이 등을 돌렸다.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민준이가 왜 이렇게 됐어? 엄마, 그의 탓이에요. 나는 끊었다. 혼자 남은 아파트. 나는 창가에 섰다. 비가 다시 왔다. 내 눈물과 섞였다. 이게 정이었어. 증오는 사라졌지만 공허가 남았다. 수연의 번호를 지웠다. 민준의 얼굴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칼을 쥔 내 손오피가 떨어지는. 이게 끝이 아니야. 속삭임.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나 자신을 향한 복수였다. 약 990자. FIR6. 한 달 후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여전히 1501호에 살았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벽은 메아리 쳤고 창문은 공허를 비췄다. 민준의 재판은 다음 주 횡령과 폭력 혐의. 그는 감옥에 갈 터였다. 수연은 사라졌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삭제되었다. 그녀의 흔적조차 없었다. 나는 프리랜서 일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매일 과거가 스쳤다. 결혼식 날 민준의 미소. 불륜 발견한 날 그의 변명. 지은아, 실수였어. 수연이는 그냥이 내 삶을 파괴했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수연으로부터. 지은 언니, 모든 걸 알았어. 언니가 날 괴롭힌 것 하지만 이해해. 민준 오빠가 언니를 배신했으니까? 나도 미안해. 그 불륜으로 그녀의 글씨는 떨렸다. 이제 나 다른 도시로 가 잊어줘. 그리고 언니도 자신을 용서해.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 그녀는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재판날 나는 법정에 갔다. 민준을 봤다. 수갑찬 그의 모습. 야위고 눈빛이 꺼져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 측 발언하시겠어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민준 씨, 당신은 날 배신했어요.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요. 복수로 당신을 파괴했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뭐? 네, 다 내 짓이에요. 돈 빼돌린 거, 영상 유포, 다 나는 자백했다. 경찰이 나를 데려갔다. 공모 혐의. 감옥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철창 너머. 왜 자백했어? 그의 목소리. 민준아, 이제 끝내야 해. 우리 다 불행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은아. 사랑했어. 진짜로.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어. 우리는 울었다.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출소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작은 시골 마을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수연에게 편지를 썼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이제 나는 자유다. 증오는 사라졌고 상처만 남았다. 하지만 상처는 치유된다. 복수는 대가를 치렀다. 나의, 그의, 그녀의. 그리고 그 대가는 용서였다. 결말은 예상치 못했다. 복수가 아닌
화해. 하지만 그 화해는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삶은 드라마다. 끝나지 않는 약 950자. 전체 약 6,000자 한국어 단어 기준으로 완성된 이야기. 실제 출력 시 단어 수 조정됨.